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안들을 강조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정책 기조를 남북 협력에 둠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미 관계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고려 대상은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로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건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남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문 대통령의 기조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기조가 바뀐 것은 맞습니다. 예. 한국은 이전에는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자 해서 처음엔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 6월 판문점 회동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옆에서 좀 있는 그런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작년에 기억들 하시지만 북미 대화가 전혀 진전이 되지 못했고 2월에 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고 10월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결렬이 됐고 또 12월에는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바탕 또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고. 예. 그리고 나서 연말에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 이른바 이제 정면화 노선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 노선에 따르면 북미 대화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이 도래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통해서 이걸 돌파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대화와 비핵화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해서 북미 대화와 비핵화를 추동하겠다. 약간의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눈치를 본다라기보다는 이게 제재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도 있지만 유엔 제재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이야기로는 작년 2월 말씀드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한국이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이 제재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네.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남쪽에서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결국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요.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개별 관광. 예. 독자적으로 개인이 가는 거는 제재 대상이 아닌데 예. 이전같이 했던 거는 우리가 단체 관광 아닙니까? 예. 이게 남북 합작 사업이면 이건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 유엔 제재 23971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의 북한과의 모든 합작 사업도 중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이건 제재 대상이죠. 예. 그런데 지금 기조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만은 예. 제재인 것도 국제사회 협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미 대화에 앞서 남북 협력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폼페이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우리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입장은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게 외교적인 표현이죠. 수사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남북 협력, 예를 들어서 개별 관광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 제재 틀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 개별 방문하니까요. 하니까 예.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미국이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미국의 분위기와 전체 정책은 미국이 아주 명확하게 밝혔는데 비핵화와 남북 협력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에 대한 대화는 북미 대화는 사실 비핵화 대화가 핵심 아닙니까? 예. 그런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남북 협력이 먼저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예. 미국은 지금 두 가지가 신경 쓰이는 거죠. 이 남북 협력은 결국 말씀드린 제재와 관련돼 있는데 이게 예외가 되고 면제가 되면 전체적인 제재 공정화 틀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오히려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앞두기인데 국내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죠.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에게는 설탕을 주고 이란한테는 소금을 주냐 이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것이죠. 근데 북미 대화가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네. 이란과는 갈등이 심해졌단 말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이 이른바 금지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하지 않는 정도면 일단 북한을 관리한다라고 해봤고요. 현재로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갈 만한 그런 입장과 상황은 아닌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탄핵 공면이 들었었죠.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고 여전히 이란 문제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만한 여력은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레드라인만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만 넘지 않는다면은 지금 선에서 관리하겠다 이 생각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남북 협력이 가능하겠느냐. 문 대통령은 지금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일단 내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이것을 내놓은 거를 두 가지죠. 하나는 그나마 이제 좀 제재 면제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북한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로 추려서 나왔는데요. 이게 뭐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에 전달한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은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식과 단일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없죠. 그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작년부터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여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지금 원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개성공단과 금강산 그것도 뭐 개별의 수준이 아니라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대규모 현금이 넘어가는 형태로 그런 그 단체 관광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관건은 그럼 북한의 호응이네요. 예. 그렇다면 금강산 개성공단은 쉽지 않을 테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리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개별 관광인데요. 통일부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금강산도 간단한 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중지된 게 지금 2008년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후에 이제 안전보장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개별 관광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안이 이른바 이제 비자를 만든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첫 번째 북한이 여태까지 한국 주민의 개별 관광을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개별 관광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제3국을 통해서 방북하는 한국 주민 같은 경우에는 초청장을 일단 있어야 되고요. 북한 관련 기관. 예. 그리고 그 초청장을 갖고 주로 이제 베이징에 가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밟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는 그냥 비자만 받으면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비자를 받고 과연 우리 한국인의 안전이 보장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죠. 잠깐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단체 관광은 안 되고 개별 관광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 관광이 여러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간다고 지원을 하면 그게 단체 관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만약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다면 가는데 어쨌든 북한이 여태까지 개별 관광을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예. 단체 관광이고 기관에 초청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고 금강산도 사실 단체 관광으로 갔습니다. 예. 그럼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북미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은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실질적으로 행동은 옮기지 않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북한이 수용을 해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제 판단에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질 않습니다. 개별 관광이나 금강산 관광도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2019년 1월 신년사 아까 말씀하신 거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전면 재개하라. 이건 개별 관광이 아니라 대량 현금이 들어온 이전 방식의 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제재 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강력하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두 가지 산을 다 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물밑 접촉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정말 정부 차원에서 그 공개되지 않은 형태로 움직이는 거면 모르겠는데요. 예.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김계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어. 그때 정영 실장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 뭐 생일 축하 메시지 전달한 걸 바로 반박을 해버립니다. 예, 그랬죠. 예. 만곡은 그런 뭐 하지도 마라 굉장히 거친 또 언사가 나오는데요. 예. 그런 형태를 보면 과연 지금 뭐 물밑으로 어떤 형태의 접촉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또 북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형태의 지금 뭐 얘기했던 그런 그 남북 사업들을 제공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진짜 해라라는 게 이제 북한의 기본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관계는 좋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되풀이 강조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쪽 지도자한테는 뭐 남측 관계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붓고 있단 말이죠.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이 그 말씀하신 걸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 보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작년 2월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지금 북미 관계가 안 좋고 그런 것들이 한국 정부의 탓이다라고 북한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담화들이 뭐 지난 한 2달 동안 계속 나왔고 굉장히 거친 언사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만약에 남북관계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하려면 북한이 계속 요구한 게 그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서 한국이 이탈해라. 우리 예. 민족끼리로 해서 북한의 편을 확실히 들어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 정부는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겠죠. 예. 예.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북한의 호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은 판단하고 계시네요. 뭐 완전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지금 여태까지 북한이 보여왔던 행태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예.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도 급작스럽게 좋아졌거든요. 예. 그러다가 뭐 하노이 결렬 이후부터 다 안 좋아져 버렸는데 예. 그 만일 북한의 호응이 있다고 하면 이 남북 관계 증진을 통해서 북미 관계가 자연스럽게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형식까지 간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계속 뭐 개선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는 미국에 가장 관심이 있는 이제 비핵화, 한국도 관심이 크죠. 그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과 한국이 여러 가지 조치와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쇠는 북한이 갖고 있죠. 그 작년 말씀드린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 노선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10월달 그 스톡홀름에서 북한이 제시한 이른바 생존권과 발전권 그거를 미국이 선행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자신들은 뭐 전혀 움직이지 않겠다. 심지어는 영변과 뭐 제재를 바꾸는 그런 것도 자기는 관심이 없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런 입장을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핵 경제 병진 정책에서 핵을 포기한다. 이런 노선이 있었는데 다시 그러면 핵 경제 병진 정책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경제 병진 노선은 뭐 재작년에 분명히 결속한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북한은 이제 경제 건설 총 집중 노선이다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핵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핵 포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헌법에도 여전히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돼 있고 핵 보유에 대한 의지는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건들에는 나오고 있죠. 예. 아까 답방 뭐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정은. 예. 관련해서 일본 언론에서 총선 전에 김정은이 답방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썼던데 그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썼는 걸까요? 글쎄 뭐 근거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우리 그 국내 정치적으로 이른바 북풍이 있지 않습니까? 북풍이라는 게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북풍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 선거에 예를 들어 여당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 뭐 한다라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태도나 또 그게 정말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기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남북 관계가 만약 북한에서 호응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북한은 미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결론이 도달을 하는데 네. 북미 관계 돌파구도 대화가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 가능하겠습니까? 대화가 시작하는 게? 뭐 저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일단 상황을 북한도 좀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대선전으로 들어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물론 중요한 것은 그 대화의 여지를 북한도 열어놨습니다. 전원회의 그 결정문을 보면 결정문을 아닌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뭐 대화를 완전히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거든요. 예.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과연 관건은 북한이 이른바 금지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ICBM과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 만약 그걸 넘는다면 대화는 매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가장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은 북한이 이른바 금지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걸 해야 그나마 지금 대화의 그 동력을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 트럼프가 이란의 그 제2 최고 사령관이죠? 네.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솔레이마니. 예. 핀셋으로. 예. 혹시 그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하면 네. 트럼프가 그런 군사행동도 할까요? 북한을 상대로?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없습니까? 북한은 이란이랑 매우 다르고요. 예. 그 솔레이마니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죠. 쿠드스군 사령관인데 그 공습을 할 경우에 그 드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드론이라는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상에서 그것을 할 미군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어디에 무슨 차를 타고 가는지 확인이 돼야 드론으로 공습되거든요. 그 의미는 북한에도 같은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군 특수부대가 북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미국 북한의 수령 같은 경우 북한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 동선이 가장 그 특급 비밀입니다. 예. 동선 노출도 어렵고 그리고 공습 자체를 하기 어려운 그 지하에 깊은 벙커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뭐 미국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원치 않죠. 그래서 예. 저는 군사적인 옵션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더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이 금지선을 넘으면 경제 제재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였습니다.